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인형과 결혼, 감정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 페이트 기억하시나요? 그 한 10년 전쯤에 그 페이트라고 하는 이게 캐릭터인가 봐요. 이 캐릭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했던 10년 전 화성인 바이러스인가 거기 나오면 되게 유명해졌던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때 다들 이제 반응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냥 웃긴 그런 하나의 소재로 그냥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리얼돌이라고 하는 성인용 이제 인형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멀쩡한 사람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도 아직도 10년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이거를 되게 희화화시키는 그런 경향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지 사람들도 반응도 약간 정신이 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게 하나도 웃기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을 잘 알고 있어서 이거 가까운 미래에 한 10년 안에 이런 게 의외로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문화들이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TV 먹방 초기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방 같은 거 지금은 먹방 유튜버들이 뭐 300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구독하고 이렇게 보는 컨텐츠가 됐는데 얘 처음에만 해도 왜 먹는 남이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사람들이 그걸 왜 후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그 먹방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게 됐죠. 자, 전 세계 성인용 장난감 시장은 매년 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 성인용 장난감은 그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인형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 기계공학적 기술도 성인용 제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같이 시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물론 이제 제가 길게는 못 보여드리고 살짝만 보여드릴 거니까 이 링크는 이제 댓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따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영상인데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데모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뭐 이런 느낌으로 표정도 상당히 가상세계지만 굉장히 그 얼굴 스캔을 해서 만든 건데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요런 기술이 2013년도에 이제 나왔었는데 현 이제 2020년도에 됐을 때 VR 트렌드는 이제 이런 기술은 그냥 너무나 이제 당연한 기술이 돼버렸고 한 7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는 이제는 이런 기술이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Virtual reality is already amazing. Haptic started back in 2018. 보면은 이렇게 장비들이 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VR 게임 같은 거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또 그러니까 좀 체감이 잘 되도록 할 수 있게 아니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게임을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실제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느낌, 그러니까 실전에서 하는 느낌의 장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뼈대 기술은 실제로 팀노바에서도 졸업생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렇게 인체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에는 막 이런 장비들을 막 달고 했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게임공학과 다니던 시절에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막 에어로빅복 같은 거 파란색 옷 입고 여기다가 막 관절 넣고 막 버추어 파이터라고 옛날에 그 인기 많았던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그 기술로 만든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의 움직임만으로 관절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팀노바에서도 이제 특정 여러 가지 대회에서 수상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디바이스가 발달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게임 쪽 이 가상현실 기술이 상당히 좀 흥미도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감정산업 기술의 필요성인데 왜 이런 가상현실 기술이
중요한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A 생명에서 2017년 12월 17일에 마지막 인사라는 테마로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해병대원 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울컥울컥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그래서 실제 생전에 있던 사진을 이렇게 얼굴 인식 기술로 분석을 해낸 다음에 그 생전 육성 있죠? 육성의 음성 파일들을 이렇게 어디 갔냐? 음성 파일들을 아무튼 넣고 해가지고 이제 3D 모델링 캐릭터에 이렇게 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슬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눈물 나가지고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인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한번 봅시다.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보다 보면 너무 슬퍼서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던 영상인데 VR을 이용해서 그 떠나보낸 그 딸과 재회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런 사업이 많이 발달할 거예요. 많이 슬퍼요 이거. 아니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엄마 나연이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나 이거? 이거 많이 슬퍼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보시면서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 사실. 그 떠난 셋째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400만 조회수가 있어서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VR 기술로 이렇게 한 건데 조금 어설프기는 한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충분히 그 위로 산업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사업은 사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시장 모니터링을 한 5년 정도 전에 할 때 그 죽은 아버지의 음성 있죠. 음성을 이렇게 막 녹음한 거를 딥러닝을 해서 AI 기술로 이렇게 음성 인식 기술로 이렇게 그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아버지 평소에 이제 아버지랑 그 통화했던 음성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뭐 챗봇 만든 거였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제가 밑에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생전 육성을 이용한 인공지능 이런 스타트업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VR 기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아이랑 놀기도 하고 그리웠던 그 아이들을 다시 보고 막 하는데 짠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감정 산업, 기술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봤을 때 이런 산업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상현실 기술도 저런 트렌드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인형 쪽도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2015년도에 이제 나온 영상인데 한 요 정도? 요 정도의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생전에 이제 그러니까 2015년도만 해도 지금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2020년도쯤 돼서 현재 이제 표정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지 영상을 담아보면요. 보시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눈동자랑 입 쪽만인데 그 다른 이렇게 얼굴 근육이 수백 개 수천 개예요. 그래서 이 얼굴 근육이 어떻게 나중에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런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따라하는 지금의 인공지능도 인간의 뇌를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표정 변화나 이런 인간의 신체적 특수성을 많이 따라해요. 로봇공학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리서치를 해본 결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MIT 같은 데서 유명한 치타라고 하는 로봇도 있고, 이것도 MIT에서 연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도 되게 이거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수생 로봇 같은 거 같던데, 인간형 로봇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실무가 가능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로봇이 계속 리서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의 로봇은 지금 상용화되기 너무 좋은 로봇이죠. 물류센터 같은 데서. 그래서 요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영상을 직접 가져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 자체, 저거 말고도 되게 유명한 거 되게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디바이스 움직임이 저렇게 발달한다는 건 이제 융합을 했을 때 사실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물류 로봇 정도인데, 이 물류에서 아까 말한 물류 로봇과 감정과 어떤 아까 말한 이제 뭐 리얼돌 이렇게 성인용 그 로봇 그런 것도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성인 인간형 로봇에 대한 이게 영상이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하면 19세로 링크를 걸어야 돼서, 요거는 이제 성인이신 분들만 링크 가서 보세요. 뭐 특별히 야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성인용인 거죠. 그냥 이렇게 성을 다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그쪽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결혼한 사례들이나 왜 그들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인 로봇들과 결혼한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때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런 감정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뭐 대충 제가 뭐 말로만 묘사를 하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들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가 힘들 때, 이건 비단 남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다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걸 좀 지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기 좀 힘들 때 뭐 그런 이런 인형에게 정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요. 그러면서 이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그 노인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 소니 애완동물 로봇인데, 소니에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가 봐요. 1760만 명이 있는 그 해외 유튜버 같은데, 요거 샀나봐요.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생각보다. 진짜 꽤 비싸다. 한 400만원 가까이 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되게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게 잘하고 귀엽네요. 애교도 부리고. 요런 이제 로봇 애완동물 시장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상대가 없는 그런 노인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상당히 오래 진행돼서. 그리고 반려로봇. 이것도 한국에서 진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한번 다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로봇인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약간 진짜 실제 로봇처럼 화도 내고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로봇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얼굴 인식 기술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그 팀노바에서도 보시면, 아까 보면 GPU 연산 얘기하는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누구나 이제 오픈소스로 있는 그런 텐서플로우나 아니면은 뭐 파이터치 같은 기술 있죠.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감정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응용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주소가 저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되게 슬펐던 내용처럼 그 죽은 사람을 추억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추억을 하는데, 아까 VR에서도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제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까 그렇게 VR처럼 로봇이 이렇게 실제 내 아이처럼,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인용 그 기술에 보면 실제 피부처럼 느껴지게끔
그 피부 표면의 성인용 로봇은 그런 거에 성인용 인형에는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실리콘들이 입혀지고 그리고 생전에 있던 목소리 그리고 생전에 그 뭐지 고인의 어떤 다양한 이제 행동 패턴들을 인공지능에 학습을 많이 시킬 수만 있다면 실제로 이제 그 그리운 사람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사업이 되겠죠. 또 반대로 이제 죽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렇게 그 비슷한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구더기 문서도 장 못 담그는 것처럼 그런 거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법 만든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면 저렇게 이제 떠나보낸 그 가슴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 그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실 이걸 얘기하면서 뭐 감정인식 기술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게임을 할 때도 이제 가상현실 기술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와닿는 게임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근데 현실과 똑같다고 해서 꼭 재밌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FPS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막 12시간씩 10시간씩 막 할 수 있는데 사실 막 뛰어다니면서 12시간씩 하면 그건 힘들지 않을까? 그건 다이어트 아닐까, 다이어트?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을 원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좀 재밌게 게임 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헬스 같은 시장에서도 VR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실제 운동을 할 때도 뭐 이렇게 VR로 PT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기구에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뭐 PT를 막 해준다든지 자세 교정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발전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요새 핫한 기술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핫한 기술은 굉장히 많죠. 많기는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 그 다 지켜봐야 되고 공부를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막상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이게 진짜 필요하고 미래에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확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10년 전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비트코인 다 샀을 거거든.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때 안 산 거잖아요. 뭐 정보가 없어서 못 산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 보면 살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막 이러면서 안 사는데 막 이미 채굴했겠지. 여러분들이 막 채굴할 정도로 막 이게 돈이 된다면은 알겠지만 이거 다 돈 되는 사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소 이걸 공부했을 때 괜찮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생존 육성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챗봇 스타트업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you love has a story to share. 평소 할머니 이런 목소리나 이런 거를 Family history experts interviews you in person or by phone. Then you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챗봇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was at 999 Lee Avenue. 보세요. What was one of your favorite trips? Vacations at the cabin were like going back to pioneer times. 할머니 목소리로 지금 얘기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완벽하기는 현재 힘든 게 고인이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고인의 음성이나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흉내를 낼 수는 있겠지만, 고인의 생각들이나 평소 그런 이제 스타일들을 좀 이렇게 고수시키기에는 조금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 그리고 실제 실물, 그리고 다 감정 산업이라고 제가 보는 게, 뭐 연애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밀당도 힘들고 막 그런 누구 만날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막 사랑에 상처받고 좌절받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대체가 안 될 때,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분명히 필요한 기술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현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기술이지만 이게 대중화가 되고 많이 이렇게 풀린다면 아예 이제 뭐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로 인한 뭐 도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이나 미래 비전을 좀 그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소재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미래가 너무 그립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린 게 아니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기술에 우리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 기술이 지금 나온 기술에서는 사실 로봇공학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다 개발자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냥 나는 웹개발자니까 웹개발만 하겠다는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인드만 아니면 얼마든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다 핑계대고 하니까. 왜 내가 그걸 확신할 수 있냐면 사실 뭔가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시간 빼서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호로요이 한 캔 딱 하면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오늘도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통 실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뭐 할 때 좀 열정적으로 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열정 얘기하면 또 굉장히 싫어할 텐데 그 제가 말하는 열정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열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뭘 공부해야 될지가 이미 딱 정답이 정해진 상태면 이런 것도 돈 되는 거죠. 제가 요새 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돈 되는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미리 좀 하잖아요. 근데 이미 보편화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 저 정도면 분명히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저런 개발자들 많이 필요해질 텐데 당연히 돈 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다 뛰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라이브 커머스 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타오바오에서 그게 대세인 걸 내가 봤거든. 그래서 시장을 보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되게 대박 날 텐데 내가 얘기를 해서 애들 영상 스트리밍을 가르친 것도 있거든요. 그 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발전하는 발전 동향도 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그래서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공지능도 그렇고 비전인식도 그렇고 가상현실 기술도 그렇고 사실 사용자들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 완전 전문가가 돼서 자체 알고리즘 엄청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려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이런 API들이 되게 세련되게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전인식도 사실 오픈소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가상현실 기술도 거의 뭐 유니티나 언리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불가능한 이런 기술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거든.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예전부터 복합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나는 제일 웃긴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나는 대충 사람들 얘기만 대충 듣고서 나는 웹개발자가 될 거야.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아예 딱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 보면 조금 되게 아쉬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그냥 대략 그냥 커뮤니티 글 대충 그러니까 자기 진로를 커뮤니티 전혀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얘기 듣고 정한다든지 뭐 얼굴을 알더라도 그 사람이 맞을지 틀릴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옛날에 야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면 택시 아저씨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 다들 그냥 자기 인생이 다 정답이야 보면.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사업해서 쫄딱 망한 사람도 자기 인생이 나름대로 뭐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군대 한 번쯤에 갔다 올 만한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많이 보였거든요. 다들 자기 경험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경험이 되게 부정적이라고 얘기할 때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업을 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망하면서 배우는 건 있지.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이 먹고서 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진짜 꿈이 택시기사여서 막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고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게 좋고 뭐 이런 분이라면 인정. 그런 분은 진짜 멋지게 사시는 거 인정하는데 사실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뭐 예전에 뭐 중국 쪽에 어떤 사업을 했고 뭐 어쩌저쩌고 뭐 다 얘기해보면 막 다들 그런 분들이에요. 막 대기업에서 뭐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뭐 택시 하시는 분도 봤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영광이 자신의 전부인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자처해서 꼰대스러움을 자꾸 얘기를 하고 팀노바 팀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젊은 이 시기에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신체적 나이,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지만 신체적 나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런 감각들을 키워놓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습관이 들이고 젊었을 때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일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좀 윤택한 삶을 가지는데 유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연차건 뭐건 이런 것보다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결국에는 비전이거든요. 우리가 이 기술자, 그러니까 개발자, 기술자, 뭐 아니면 뭐 사이언티스트 또는 뭐 예술가, 아티스트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선택한 이상 사실 어떤 이런 공부는 사실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술을 바라볼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감정산업,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어떤 이런 감정산업 쪽에 가겠다 하면 인공지능도 기술이 엄청나게 많고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인식과 관련된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쪽 전문 기술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전인식, 사람을 인식을 하는 거, 얼굴을 인식하고 이 사람이 되게 슬퍼 보여. 그럼 슬퍼 보이면 위로의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말을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인공지능이 다 판단하는 거지. 그쵸? 그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술이 융합인 거야. 그래서 안철수 씨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원래 있던 곳이 융합대학원이야. 융합대학원. 그리고 그 팀노바 근처에 이제 그 어디지? 그 숭실대가 있잖아요. 숭실대도 융합대학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것과 융합을 하냐면 소프트웨어와 일상을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예전부터 등록금은 진짜 그 가르치는 결과 대비 되게 싼데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걸로 상당히 유명을 했고, 그래서 그만큼 연봉 평균을 당당하게 오픈할 수 있고 작품도 다 공개하고 수상은 매주, 그러니까 수상은 진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수상 자격 맨날 우리 광고할 때 애들 수상 자격 그 사진으로 할 정도로 수상이 엄청나게 많이 할 정도로 저희는 그게 잘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수준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엔 제가 그리는 비전이 정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융합 기술을 가진 이런 팀노바 팀원들이 지금 하드캐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7년 전부터 제가 설계한 커리큘럼에서 응용 2단계는 원래 시장에 맞춰주려고 하는 커리큘럼이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커리큘럼 응용 2단계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지금 기초나 응용 1단계까지는 거의 변화가 많지가 않았어요. 응용 1단계는 그렇게 많이 안 변화했고 특히나 기초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융합에 특화된 아주 그 코어 교육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기술이고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좀 이거를 교육에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저걸 다 이제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술이 있으면 새롭게 공부해서 금방금방 적응하는 개발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개발자 어떻게 되지? 이거는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팀노바는 1년 반 만에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뭐 이번에 그 취직한 친구 중에는 뭐 iOS 개발자, 전혀 팀노바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iOS 개발자로 그냥 간 친구도 있었고, 안드로이드 간 친구도 있었고, 인공지능 쪽 가고 뭐 AI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구나. 그리고 뭐 클라우드 비전인식 쪽으로 간 친구도 있고, 사실 별거 다 있어요. 인베디드 쪽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 훌륭한 커리큘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커리큘럼과 이제 훌륭한 강사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심플하게 설명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드.js가 대세라며 노드.js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에는 되게 쉬운 방식이거든요. 너 노드.js 해야 함,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리액트를 쓰는데 넌 리액트를 해야 함. 이게 사실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어떤 장르의 사람을 가두게 되면 결국에는 한계가 명확해지는데, 그 사람이 CTO 됐을 때 난 웹개발자 출신 CTO니까 웹개발만 볼게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CTO가 보통 CTO들은 다양한 기술을 융합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지휘를 해야지, iOS 개발자도 지휘를 해야지, 그리고 뭐 웹도 프론트엔드 백엔드 다 지휘하면서 서버도 개발하시면서 다른 서버 개발가도 봐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봐야 되지. 이거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의 역할을 CTO가 하는데,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인정받고 사장이 제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려고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일단 노드.js 개발자가 되고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슬프게도 그 기술의 한계점에서 세계관이 좁아지면서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하고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더럽게 힘든데 내가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라는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노바에서는 백지 상태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죠.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그런 한계점이 사실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굉장히 정신적인 영역이라 사실은 이게 기술을 안다 모른다 영역과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 그 졸업생들 요새 4천 이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4천 이상에 가고 있는 추세의 그 친구들보다 연봉이 낮은 경력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애초에 확정된 미래처럼 애초에 어떤 이 교육이 가진 파괴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뛰어나서 전 세계 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뛰어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교육법들이 뛰어납니다. 애초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능검사 해봐도 뭐 특별히 막 뛰어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그들을 굉장히 이런 경제적으로 우월하게 만든 거죠.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좋은 교육법,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좋은 교육법들이나 교육학적인 그런 많은 요소들을 굉장히 코딩 교육화 시켜서 잘 녹여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제 경험을 거기에 많이 담는 편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한국인 패치까지 해주죠. 이런 주입식 교육에 쪄들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딱 알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졸업생들이 전부 4,000대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더 몸값은 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평균이. 그렇게 봤을 때, 왜냐면은 저번 기수는 3,800 정도 되는데 이번 5기부터 이제 많이 졸업하는 5기부터는 연봉 평균이 4,000 40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됐다는 건 한 200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200, 한 250, 260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뭐 나쁘지 않은 상승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5년 정도 뒤에는 팀노바 졸업생들이 졸업하면은 좀 더 모셔가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안 모셔도 상관없어요. 안 모셔도 전혀 구직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요즘도 너무 특별 대우 받고 있는데 돈 한 4,500까지 주겠다는 회사도 많이 나와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에 뭐 금방 한 200 평균치 높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기초 그냥 어설픈 개발자들 막 교육하는 그런 거는 어차피 저는 좀 재미가 없고, 기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백지 상태의 친구들한테 정말 딱 여기서 공부 끝나고 사람들이 모셔가고 싶어요 개발자님 이렇게 하는 그 무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거, 졸업생들한테 그게 나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졸업생들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면 졸업생들한테 징징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데, 오히려 졸업생들이 저 힘내라고 많이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계속 또 힘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또 고독한 이 팀노바의 이제 노프 팀장의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고집스럽게, 그리고 퀄리티에서는 당연히 타협이 없고 타협이 없는 고집스러운 팀노바의 교육을 내년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이제 벌써 12월 3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월 3일이면 와 금방 또 나이 한 살 더 먹겠네요. 나이 한 살 더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이런 영상을 뭐 간접적으로나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진짜 막 건강해질 정도까지만 아니라면, 특히나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이런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거를 기술은 이렇게 팍 발전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물의 수위가 높아지듯이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데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의 이런 흥분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흥분이 되거든. 너무 되게 재밌고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재밌잖아. 일단 재밌고 내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내가 그런 영역의 친구들을 교육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저는 사실 이 교육자로서 보람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잘 소화를 해서 그 분야에서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 가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스타트업이 성장이 잘 나가는 데는 쭉쭉 올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이제 막 쏟은 열정들이 막 기여하는 바가 커지거든. 그럼 대기업에서는 느끼기 좀 힘든 감정이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기업에 이게 가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주도하는 거는 대기업 위주로 주도하는 것 중 대기업은 큰 먹거리를 주도한다면 스타트업은 작은 먹거리지만 좀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거 위주로 먹거든요. 각자 그 먹는 그게 좀 달라. 그래서 그 작은 기업이 성장하고 크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친구도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진짜 재밌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도 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을 출신이어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성장적인 측면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면은 진짜 배울 거 많았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뭐 팀노바 애들이 스펙이 인서울의 전공자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스펙 가지고 비비는 곳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실력 그 자체를 지켜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선호하지도 않고 제 스타일상 저는 뭐 팀노바 뭐 제가 무슨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물론 난 졸라 잘하긴 하지. 근데 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나게 뭐 좋은 학교나 이런 걸 나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익숙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들과 그 싸웠을 때.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한 교수님들도 많고, 뭐 대단한 뭐 대기업 출신 개발자들도 많겠죠. 하지만 결과는 팀노바만큼 나오는 교수는 없다. 그게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보여준 거죠. 맞아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카피를 해보세요. 이런 분야들이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다. 결국엔 소프트웨어는 무슨 시대다? 융합의 시대다. 라는 거를 지켜보시면 돼요. 예전에 뭐 안철수 씨가 했던 그 융합 대학원도 이름이 융합 대학원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굉장히 빨리 봐요. 그러니까 이런 큰 트렌드는 이미 10몇 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영상들이 나오기가 좀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댓글이나 이제 본문 쪽에 제가 이렇게 저 링크 다 복붙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세상이 재밌게 돌아간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